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올 시즌 리그 17골을 터뜨리며 시즌을 마무리한 손흥민은 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쉴 틈도 없이 호주로 향해 뉴캐슬과 친선전을 치렀는데요.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61분을 소화했고 호주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뱉어내는 존슨의 슈팅을 보면서 많이 한탄하게 되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동안 누적된 피로와 장거리 비행으로 녹초가 된 상황에서 손흥민이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으로 들어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 일도 화제였습니다. 손흥민은 오늘은 가도 될까요? 어제 기자회견도 했으니까요. 휴일을 즐기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젠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진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 고마워요.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라고 했죠. 이 때문에 호주 취재진은 가장 좋은 방식의 친절한 거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만에 휴식에 들어간 손흥민에게 영국 현지 팬들이 시즌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는데요. 바로 손흥민이 시즌 막바지에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못했다는 부분과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시기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지 반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주세요. 영국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몇 주 동안 손흥민이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는 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겹다. 지난 10년 동안 케인과 함께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였던 그가 우리 팀에 충분히 좋지 않다는 얘기 말이다. 지난 시즌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경기를 더 많이 지고 포인트도 적을 때의 이야기는 해리 케인이 더 나은 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 나은 팀으로 갈 자격이 있다. 그는 이 팀에 있기에 너무 잘한다. 콘테 첫 시즌에 해리가 크리스마스까지 골을 넣지 못했을 때는 팀이 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끝났다는, 그리고 그를 가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팀은 사우디의 어떤 허접한 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골, 도움, 패스, 빅찬스 및 대부분의 공격 통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형편없는 스트라이커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이전에는 엔지 감독에 따르면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였고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홀드업 플레이나 스트라이커로서의 일반적인 플레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사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얼굴에 맞아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31살이다. 그에게 트로피를 따낼 마지막 기회다. 어쩌면 해리처럼 그는 더 나은 팀에 갈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의 옛 팀인 레버쿠젠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레버쿠젠은 꽤 잘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해리보다 먼저 트로피를 따내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폭발적인 윙어가 아니다. 그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도 아니다. 그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는 윙어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며 메디슨이 해야 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는 폼을 잃거나 부상당한 주변 선수들을 보완해주고 있다. 내 형은 리버풀 팬인데 항상 손흥민은 클럽의 선수라고 말한다. 마치 살라처럼 말이다. 그들의 최고의 프런트 3에는 해리 케인 타입의 스트라이커가 없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 손흥민은 훌륭한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엔지볼이 그런 시스템인지 여부다. 첼시 경기 전까지는 그랬다. 엔지 감독이 농담으로 스트라이커와 윙어로 손흥민이 3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맞았다. 엔지볼의 스트라이커는 높은 압박과 희생적인 매우 효율적인 스트라이커다. 손흥민은 더 나은 선수들 주위에 있을 자격이 있다. 스퍼스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선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현실을 좀 보자.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다. 손흥민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송 케인 시대 동안 케인만 뛰고 손흥민이 없을 때 승률은 56%, 손흥민만 뛰고 케인이 없을 때 승률은 62%, 케인과 손흥민 모두 없을 때의 승률은 13%였다. 그것은 강등권 수준이다. 우리는 지금 엔지볼로 더 나아졌다. 1월에 손흥민이 없을 때 우리는 40%의 경기를 이겼다. 우리는 손흥민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나이를 먹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최고의 선수다. 우리는 석유 재벌 구단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엔지볼을 위해 더 나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을 과소평가하는 건 오히려 토트넘 팬들이라는 시각인데요. 그렇다면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현지 반응을 살펴보시죠.
그는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우리 팀 최고의 공격수다. 손흥민만 빼고 다른 선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손흥민은 실제로 이곳을 좋아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실은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가 그를 사려고 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아도 토트넘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그의 수준이고 그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악당이라고 이상한 팬픽션을 쓰는 것만큼 생산적인 일에 절반의 노력이라도 기울인다면 우리는 제트슨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등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영국 90미닛은 새로운 영입이 토트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마력의 손흥민이 없었더라면 토트넘은 정말 추락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는 뜻인데요. 손흥민이 없었더라면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은 처참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손흥민 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도움을 1개 추가하면서 17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시안컵에 다녀왔음에도 토트넘 팀 내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공격에서도 최고였지만 수비에서도 최고였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센터 연구센터 축구연구소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가 이목을 끕니다. 수비 가담을 가장 많이 하는 공격수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이 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CIES는 수비 과정에서 25km 이상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와 신체적 또는 볼 접촉 없이 상대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고려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25km 이상의 속력 관련 점수에서 100점이었고 상대에게 가하는 압박 관련 점수는 86.6점이었다고 합니다. 종합 점수는 100점으로 손흥민은 1위에 올랐습니다. 캡틴 완장을 달고 손흥민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뛰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손흥민이 경기마다 피로도도 엄청났다는 뜻도 되겠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이 팀의 중심이 될 것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음 시즌 중심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주 대단한 질문이다 라며 왜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냐는 듯이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100% 올인했다면서 신뢰감을 내비쳤죠. 손흥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기준이 엄격한 나머지 일부 망각하는 토트넘 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올 여름에 손흥민의 파트너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진은 손흥민 빼고 싹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솔랑케, 오도이 등 새로운 쓰리톱을 구상할 자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이번 시즌 손흥민의 기가 막힌 도움들을 받아먹지 못한 팀원들의 골 결정력이 개탄스러웠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클래스에 맞는 선수들과 발을 맞춰보길 바라봅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